궁각기동대 3부는 방에서 누워서 찍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밖에서 찍고 이제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끊기네. 이제 제 방이 좀 와이파이랑 멀어가지고 저기 나가면은 와이파이가 끊긴 적이 이번이랑 저번 딱 그 두 번 빼고는 와이파이가 끊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계정 공격일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 되죠 뭐. 영상으로 찍고 자 어쨌든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 평론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스토리적인 거나 그 주변부라든지 그리고 다루고 있는 그 핵심, 두 번째는 그 핵심을 파고들어서 철학적인 분석을 좀 했다면 지금 이제 그 할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걸 뒤집어 보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화두만 가지고 1, 2, 3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생명. 과연 인형사 같은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당한 일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우선 이 인형사도 사람의 뇌와 기능적으로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물리적인 메커니즘도 사실상 비슷하단 말이죠. 전기, 화학적인 것. 물론 저기는 전기죠, 전기. 이 전자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이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놈, 마이너스가 센 놈, 플러스가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온을 그 플러스가 얼만큼 있느냐를 그 음의 로그 값으로 한다고 했죠. 그 식형 그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한 다음에 그 h 플러스의 그 농도 뭐 그거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면은 그건 제가 나중에 판사할 때 그 무슨 뭐 해리가 어쩌고 하는 것까지 한번 쫙 나가보죠 뭐 그때 그거랑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그 좋은 의사분들일수록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봅니다. 또 BT 연구자들 분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백신에 대한 것 또 부작용에 대한 것도 사실 무엇입니다라고 바로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무엇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국내외를 다 불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BT와 나머지 테크놀로지 생명을 다루는 과학과 나머지 과학 기술의 차이죠.
나머지 과학기술은 비유컨대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만 3차원이야. 차원이 하나가 더 있어.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과학에서도 물리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얘기했던 퍼지론 0에서 1까지의 그 퍼지 함수를 가지고 하는 독특한 수학도 있고 또 통계역학 거의 아보가드로 수 이상을 다뤄서 큰 수의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크면 클수록 일정하게 수렴을 해요. 정말로 그게 그래서 만약에 실험이나 그 사고에서 그 사고 실험이 됐건 아니면 그 예측이 됐건 거기에 변수들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만 넣는다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방역 이거 집단 방역 실패한 것도 만약에 변수에 해당되는 백신이 제대로 작용을 했다면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구멍이 얼만큼 뚫려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그거는 2차원과 3차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과학기술에 쓰이는 뭐 로켓가 됐건 뭐 자율주행차가 됐건 이런 데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료, 효율,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 에너지원은 전기 혹은 축전지가 되죠. 근데 축전지가 촉매를 통해야 그게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은 전기는 그야말로 그 전기 자체가 에너지원도 되고 스마트한 일도 바로바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은 뭐가 들어온 다음에 반응을 어떤 식으로든지 느리게든 빠르게든 뭐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측값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효소들이 다 있어요. 효소들이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 생명체가 아닌 것들에 적용되는 것은 만약에 인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를 내려고 그걸 갖다 쓰면은 3차원과 2차원의 그 차이처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변수가 공학적으로 쓰이는 0과 1을 중심으로, 물론 퍼지도 있고 카오스도 있고 심지어는 양자역학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0, 1 이외의 다른 중첩도 있죠. 0과 1의 중첩도 있죠. 이렇게 평광효과로 루트 2분의 1. 근데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식은 그 0과 1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서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형사도 그런 걸로 사실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제 그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어떤 효소라고 해도 그냥 효소면은 촉매 하나 쓴 거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같은 게 늘 문제니까는, 그런데 저 촉매 하나만 제대로 인체에 해당되는 그 메커니즘 비슷한 걸 쓰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냐면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변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3차원적인 촉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2차원적인 거기에 넣는 순간에 효율성이 안 맥히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의 이런 걸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인형사도 사람의 이 뉴로사이언스를 흉내를 내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라면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차이로 얘기를 하는 것은 복잡성이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각기동대를 지금 평론하고 있는 하나의 평론하면서 하나의 화두로 잡고 있는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공각기동대에서는 그 급이 다른 생명의 계속된 거듭남이라든지 도전, 비약, 그리고 아주 현대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혼 회귀와 그리고 욕망의 긍정과 그리고 두려움 없는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죽고 살아나는 거거든. 이거 잠깐만, 죽고 살아남이라면 뭐 이상하게 묘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쓴 거예요. 물론 진짜로 죽고 그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그 차이가, 복잡성의 차이가 큰지. 그러니까는 PT나 아니면 의학 쪽의 분들은 무엇무엇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공학에서 0하고 1로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공학은 정말로 0하고 1로 떨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고 해도.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편, 2편, 3편으로 가면서 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자, 그 복잡성 외에도 생명과 인형사, 쿠사나기와 인형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는 그 상상력, 그리고 생명 자체에 대한 의문, 질문, 그리고 미래 그 기술에 대한 또 그런 상상력까지 결합을 해서 잘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1세기 전 혹은 반세기 전에 이미 다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약한 인공지능이니 강한 인공지능이니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복잡한 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흉내내고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의 뇌가 하는 그 기능 방식의 일부를 아주 단순하게 기능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할 일은 없어요. 만약에 뭔가 기계 문명이 뭔가 사람 비슷한 일을 하거나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프로그래밍한 놈들이 그걸 할 수는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걸 가지고 뭔가 파괴도 하고 또 뭔가 그거 가지고 해킹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람 흉내도 내고 진짜 고스트가 돼버리고. 근데 그거를 조종하는 거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생명은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100년에서 50년 사이에 증명이 된 것은 뭐냐면, 생명은 메타 수준의 사유와 행동과 가치 체계에 의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변화, 또 지향점, 이런 것들을 메타적으로 스스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흉내낸 놈들은 엄청나게 잘 흉내낼 수도 있고, 보스턴 다이너믹스처럼 그렇게 춤을 웬만한 사람보다는 더 잘 출 수도 있고, 그리고 진돗개와 시바견을 잘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이보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하는 그런 그 로봇이 거의 인간 같은 사이버네틱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걔들이 메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메타 결정은 어떤 누군가 거기 안 보이는 누군가 어떤 생명체가 메타 결정을 내려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이미 한 100년 전에 지금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세상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이런 요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일단은 부호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디코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호화된 거 가지고 다시 풀어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한 일들을 해주는 건데, 근데 그게 다 0과 1로 이루어진 거죠. 수학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수학이 그 자체 내로 어떤 개가 됐건, 개라고 하는 거 시스템, 개라고 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과 열의 그 관계, 이렇게 막 뭐가 프로펠러 같은 게 돌고 도를 해서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돌고 할 때 그 1이랑 열이랑 이퀄 관계, 줄의 실험에서 이런 거를 개라고 해요. 그리고 수학도 만약에 어떤 수들을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면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들도 대개는 뭐 자연수 그리고 사칙연산 이러면 하나의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나 치수도 만약에 몇 개만 조절해 가지고 어떤 거는 어떤 수의 0승은 1로 그냥 정의를 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몇 승은 이렇게 분수화 시켜서 조절을 하자. 그러면은 사칙연산이 나름대로 가능하다. 정합적으로. 이러면 하나의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뇌인간도 어떤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 그것들이 영일 가지고 막 처리를 해나가는 개가 있을 텐데 그 개는 그 개 안에서는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한 100년 전에. 100년 넘었나?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개가 이 개 내에서 모든 증명들을 증명하지 못한다. 말이 어렵죠? 풀어서 다시 할 거예요. 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증명이 수학적으로 됐어요. 그 얼마 후에. 그게 바로 힐베르트라고 하는 형식주의 수학자가 낸 21가지의 문제를 크게 세 덩어리로 잡았을 때 완전성, 무모순성, 증명 가능성 요 세 개예요. 근데 요 두 개는 힐베르트가 해냈고 나머지 세 개는 또 다른 수학자가 해냈는데 그거를 공학적으로 해낸 분이 컴퓨터의 아빠 튜닝이에요. 이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각기동대도 나온 거죠. 튜닝이라고 하는 분은 한 60년대 정도에 그걸 이제 하시고 했지만은 그분은 이제 대단한 수학자예요. 암호학자이고. 근데 그때 이것도 나중에 제가 판수할 때 한번 간단하게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낯선 문자나 수학도 문자니까 추상적 문자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증명 가지고 맨 뒷부분은 이해가 그냥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게 뭐랑 관련된 거냐면 자기연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은 거짓말장애이다. 자기 언급이 되어 있죠.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은 거짓말장이다가 거짓이 되면은 모두 참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되죠. 이게 바로 그 이런 것들이 그 근거율적인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게 너무나 좋은 도구이긴 한데, 근데 맹점이 있다는 거죠. 맹점을 모르고 끝 모르고 형식주의에서 끝 모르고 가다가 수학적으로 직관주의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 그 시기 정도 깨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증명의 문제도 깨지는데, 그 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메타적으로 어떤 개가 있는데 자기 언급 없어야 돼. 일단은 자기 언급이 없는 식으로 메타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모순성이 됐건 완전성이 됐건 아니면은 증명에 대한 것은 중지 문제, 판단, 결정의 문제예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학적으로 수학자가 증명한 게 바로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는 1세기에서 반세기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세상이나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인간은, 근데 그 수학이 그 괴델의 그 불안정성의 정리라든지 튜닝의 그거를 그 연구자나 전공자들이 아니면 거의 접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이제 이과에서 조금 공부를 하긴 해봤지만은 그런 거를 제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면은 이거 자기 언급에 대한 거네.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학이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3차원성. 효소 하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촉매 하나를 쓰더라도 공학에서 쓰는 촉매는 여기에 있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별의별 변수를 다, 뭐 효소 하나도 산성 염기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막 돼버리고 막 하잖아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근데 이제 공학에서는 그걸 되게 단순화된 걸로 하기 때문에 바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뿐 아니라 공학에서는 인공지능 AI, 결국은 지금 AI의 시대고 디지털의 시대고, 그 AI가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인형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인형사는 메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명을 결정하지 못해요. 공상과학의 그 소재로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벌써 수학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를 만든 양반이 벌써 50년 이상 전에 증명을 해놨어요. 증명 되게 단순해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대한민국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 역설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를 간단한 문자, 간단한 수학으로 진짜네? 이렇게 바로 그냥 돼요. 따라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 하나는 생명의 3차원성. 두 번째는 생명은 메타적이야. 어떤 한 기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된 거, 뭐 지도학습이 됐건 비지도학습이 됐건, 그리고 알고리즘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분화가 되고, 수학이나 컴퓨터가 그렇게 한 개 지워졌을 때 폭망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봉합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게 된 다음에 오히려 더 발전을 했어요. 폰노에만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왔지만은 확실하게 메타 결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메타 결정을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젝트가 메타 결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사기치는 거죠. 누군가가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타타닥 해서. 그래서 그 차이를 말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 세상에 이런 것들은 문명의 이기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발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어떤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그 명령을 메타적으로 넘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도 풍경을 막 클러스터링 해가는 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그 프로젝트가 운전을 바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학습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바둑을 바로 들 수도 없고, 알파고가 아닌데, 그 각각은 메타적으로 이제 바둑 두는데 머리 힘들다, 드라이브나 해야지 하고 자유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랑 다르죠. 인간은 무한의 것들을 이런 그 생명체로서 몸의 복잡성도 3차원적이지만 행동이나 사유도 무한의 것들을.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기계적인 것들과 인간과 작동 메커니즘이 복잡성 차원에서 다르고 메타 결정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데카르트의 식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혼이라고 있는 그 송과선을 통해서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사건. 여기에서 계속해서 창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을 메타적으로 인간 생명체들은 메타적으로 결국은 식색, 내가 개체 보존과 그리고 식이 개체 보존, 종족 본능, 여기 이러한 그 메타적인 것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그 식색에 딱 맞는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갈 수 있는 그 메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구사나기가 바닷물에 마지막 그 인형사랑 합체하기 전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 있잖아요. 사람 죽음의 공포를 많이 느끼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매우 공포스러울 때가 문득 스쳐가기도 하는데,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제가 뭐 존엄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이
착하게 살라. 자연법사상에서. 그 다음에 자신을 해하지 말고 타인을 해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은 만약에 존엄사 같은 그런 처지의 경우라면 앤디 필드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치료 전에 찍은 게 있어요. 앤디 필드라고 하는 스파르타쿠스 그 나왔던 그 아주 매력적인 그 배우가 있거든요. 아주 막 무시무시하게 등치 큰진 않는데 뭔가 다부지면서 선이 곱기도 하고 거칠기도 한 그런 배우라서 그 성공 이후에 2탄, 3탄 나가면서 아마도 헐리우드 스타가 됐을 그런 양반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네덜란드 쪽이었나? 하여튼 유럽 쪽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제 얼마 못 사는 그 판정을 딱 받고 한 말이 지금 정확하게 그때는 내가 거의 좀 기억을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가망이 없고 그 희귀암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퍼진 상태에서 이제 몇 달 남았다 이런 그 시기겠지. 그런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뭐 하나 이렇게 글 같은 걸 남긴 게 나는 이 삶 다음의 지금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런 것도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삶 다음의 여행이 궁금하고 또 설렌다. 구산하기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래도 메타적으로 이렇게 뭔가 거듭남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물론 앤디 피즐 같은 경우 거듭남이 아니라 일단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죽음이죠.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지금 그거 죽음 이후 사후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메타적인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열려 있다. 기계는 어떤 기능을 되게 잘할 수 있고 공학이나 알고리즘이나 AI는 그런 걸 잘할 수 있지만 메타 결정 그런 것이 다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건데 어떤 특정 부분은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야. 그러나 메타 결정은 만약에 뭐가 메타 결정을 했다 이거면은 100% 누군가 뒤에서 조작한 거죠. 100% 사기죠. 안 되는 게 증명이 이미 됐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그 왜 자기 언급을 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그 논리학적인 증명은 수학적인 증명은 나중에 제가 조금 쓰고 뭐 그럴 여지가 있을 때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도서관도 못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할까 생각도 어제 했거든요. 어제 마지막으로 책 반납을 하면서 이제 12월 말 그리고 1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이후에 제가 치료 방향이나 이런 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한 확률이 크거든요. 그때까지 뭔가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좀 이상해졌다. 간단하게 1, 2, 3부를 되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공각기동대는 매트릭스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생명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스토리를 제가 쫙 얘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그러한가? 철학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철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도그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도그마뿐 아니라 일단은 사람에게 영혼이나 이성, 이거에 대한 그 관념은 늘 어느 문화권이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은. 근데 거기에서 탈피하게 되기가 힘든데, 그 탈피하는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것이 서양 쪽이라면은 아주 고대에는 헤라클레이토스 변화를 말했던, 서양에는 거의 비잉 존재를 많이 말하거든. 근데 becoming을 거의 처음 말했던 그 시기에 이질적이야. 거의 동양적이야. 그리고 그 이질적이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랑 딱 맞았어. 삼위일체. 그 다음에는 한참을 건너뛰어서, 제가 그래서 스토아는 건너뛰었죠. 스토아에는 최소한 그런 식의 것은 없어요. 근데 스토아랑 같이 묶이는 스피노자는 사실은 욕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낸단 말이죠. 디비니티를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빼먹을 뻔했네. 디비니티. 생명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 섭리. 인공지능의 섭리를 느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흉내낸다면 그건 누군가 뒤쪽에서 작품일 거라는 거죠. 메타적인 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니체 역시도 기존의 어떤 도그마적인 것들, 이데아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기를 했던 거예요. 불교도 그랬고, 기독교 불교를 다 니힐리즘으로 몰아버렸어. 니체는 좀 너무했지. 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니체가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가 돼야 된다. 계속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영혼 회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순간순간 수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순간, 네, 생명체는 거듭날 수 있고 메타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레즈나 푸코는 조금 또 결이 다르지만 들레즈라든지 바디우라든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야. 계속해서 유목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자가 아닌 거야. 나라고 하는 것 일자가 아니고, 일자로 묶이는 순간 도그마 속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유목을 해나갈 수 있는 거야. 구선하기처럼. 그러나 인형사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편의 후반부에 이제 두 번째 편의 후반부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 와이파이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하는데, 첫째, 생명체 3차원, 인공지능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2차원.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2차원이 3차원을 이기지. 운전도 이기는 거야. 바둑만 이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그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는 잽이 안 되지. 그러나 이미 이런 것들이 메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가 다 증명이 다 됐어요. 다 지난 세기에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거나 연구자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늘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다. 저런 거는 이렇게 보죠.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비니티라든지 메타적인 충동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 내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
그런 것들을 자꾸 밀어버리면서 그냥 쳇바퀴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인간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새로워지면 메타적으로 전체를 보고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자기가 지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각기동대에 대한 세 번에 걸친 그 평이었고 그러나 공각기동대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인형사에 대한 것은 좀 달리 해석을 하긴 했지만 인간성이나 생명에 대한 진짜 깊은 탐구 그리고 당대 그 과학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많이 뒷받침이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넌센스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이 뒷받침이 된 아주 좀 격조 있는 작품이다. 격조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안전하게 녹화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